전쟁이 시작된 테헤란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의 태극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도시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누가 떠났는지, 그리고 누가 남았는지입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던 날, 수많은 나라의 대사관 차량들이 조용히 테헤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도 떠났고 중국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남아있대. 처음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테헤란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느 한 거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리의 이름은 서울로 수십 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이야기 하나가 전쟁이 시작된 지금 다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테헤란에는 서울이라는 이름의 거리가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사람들은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딱 1초만 시간 내서 부탁드립니다. 불길의 도시, 테헤란의 아침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라마단 기간이라 거리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상점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았죠. 도시 위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처음 들린 소리는 번개도 천둥도 아니었습니다. 지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둔탁하고 무거운 충격이었습니다. 찻잔이 식탁 위에서 흔들렸고 창문이 아무 이유 없이 덜컹거렸습니다. 첫 번째 폭발이 울린 뒤 거리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빵집 문을 열던 노인이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을 보던 대학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멀리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폭발이 지나간 뒤 도시는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자동차 경보음이 거리 곳곳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창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끌어안았고 누군가는 하늘을 계속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몇 초 뒤 두 번째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헤란 북쪽 하늘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나이 든 테헤란 사람들은 그 진동을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벌이던 시절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이번 충격은 그때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미국 국방부는 작전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장대한 분노, 항공모함 전단, 스텔스 폭격기, 장거리 미사일이 동시에 투입된 대규모 공중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교 지구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러시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몇십 년 동안 형제의 나라라 불렀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성이 울리자 그 모든 말들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텅 빈 건물과 바람에 홀로 흔들리는 깃발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이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였구나. 하지만 이 도시 어딘가에서 50년 전의 기억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폭격도, 혁명도, 시간도 지우지 못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이에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인 둥근 문양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극기였습니다. 그 이름이 왜 다시 떠올랐는지 그 이야기는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테헤란의 거리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멈췄지만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폭발, 연기, 그리고 긴급 속보. 전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잠시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외국인들은 가장 먼저 떠납니다. 그건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한국도 곧 떠나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 아니야.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막, 공사 현장,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 한국인들, 그 기억은 이미 수십 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테헤란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그리고 그 이름은 이 도시의 한 거리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로. 지워지지 않은 이름. 테헤란 북부에는 조용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인도 위로 그늘을 들이우는 평범한 골목입니다. 아침이면 빵 굽는 냄새가 거리를 채우고 저녁이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그 거리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는 특별한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로. 젊은 사람들에게 서울로는 그냥 거리 이름이었습니다. 주소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였고 지도 위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 앞에 서면 잠시 걸음을 멈추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이란은 석유 수출로 막대한 돈이 들어오면서 대규모 도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럽 회사들, 미국 회사들, 일본 기업들. 저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따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금 낯선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차에 지나지 않았고 외화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은 그래서 중동으로 건너왔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란이 어디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낮 기온이 60도를 넘는 사막으로 갔습니다. 모래바람이 하루 종일 불었고 식수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가족에게 편지 한 장 붙이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기술자들이 사무실에서 지시할 때 한국인들은 같이 삽을 들었습니다. 같은 햇볕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에는 깊게 새겨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테헤란 시청은 도시 북쪽의 한 거리에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그리고 서울에도 또 다른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테헤란로. 두 도시가 서로의 이름을 나눈 것입니다. 행사는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양복 입은 외교관보다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1979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란의 거리 이름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왕조 시대의 흔적은 거의 모두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름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서울로. 정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에서 함께 땀을 흘렸던 사람들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차마 지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야기는 사막 한가운데 작은 천막 식당에서 시작됩니다. 사막에서 함께 먹은 밥. 이란 사막의 공사 현장은 낯선 세계였습니다. 지평선까지 모래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 차로 2시간이 걸렸고 밤이 되면 하늘에 별만 가득했습니다. 낮이 되면 태양이 모든 것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천막과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컨테이너 숙소는 좁았습니다. 사람 6명이 한 칸에서 잠을 잤습니다.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아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모래바람이 너무 강해 숙소문이 열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현장에 나왔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이 유일하게 잠시 시원한 시간입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그 시간에 이미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철근을 옮기고 누군가는 콘크리트를 섞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사막의 온도는 이미
40도를 넘었습니다. 점심이 되면 작업복은 땀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오후에는 철판을 맨손으로 만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장갑 위에 다시 천을 감았습니다. 그럼에도 뜨거웠습니다. 누군가는 물통을 들고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늘에 앉으면 몸이 바로 잠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모두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하루가 고향에 있는 가족의 한 달 생활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국 노동자는 매달 월급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고향에는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가족들은 작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더위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컨테이너 숙소 앞에 모여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잡음 사이로 흘러나오는 한국 소식을 들으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한국에 닿으려면 보통 2주는 걸렸습니다. 그때 일한 노동자들이 다가와 같이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차 한 잔을 건네는 손짓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 사람들은 조금씩 서로의 얼굴을 익혀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가 같은 천막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큰 냄비에 끓인 스튜와 빵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늘이 있는 그곳은 누구에게나 반가운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한 노동자 하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김치 좀 줄 수 있습니까? 식당 안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엔 맵다며 얼굴을 찌푸리던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 웃음의 의미는 누구나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서툰 페르시아어 몇 마디를 배웠고 이란 노동자들은 서툰 한국어를 따라했습니다. 말이 막히면 손짓이, 손짓이 막히면 웃음이 대신했습니다. 어느 날 한 이란 노동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합니까? 한국 노동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어야 합니다. 이란 노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같은 이유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노동자들은 더 이상 낯선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같은 땅 위에서 일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서의 인연이 훗날 테헤란 한 거리의 이름이 됩니다. 테헤란에 생긴 서울, 공사가 하나둘 마무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위에 도로가 생겼습니다. 모래밭에 아스팔트가 깔렸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란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남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한국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외국 기업들은 계약이 끝나면 바로 짐을 쌌습니다. 마지막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남아 도로를 다시 확인하고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했습니다. 이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왜 아직 계십니까? 계약은 이미 끝났는데요. 한국 기술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장면은 조용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남는다. 그 이야기가 퍼지던 무렵 테헤란 시청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도로의 이름을 정해야 했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는 후보 이름들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란의 역사적인 인물 이름, 혁명과 관련된 지명, 혹은 단순한 번호 도로, 여러 이름들이 오갔습니다. 그때 한 관계자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회의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울? 왜 하필 서울입니까? 그때 한 관계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짐을 쌀 때 그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사막에서 우리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계약이 끝나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햇볕 아래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로.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이 이란의 수도 한가운데에 새겨졌습니다.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생겼습니다. 두 도시가 서로의 이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그 인연을 기록했습니다. 표지석 제막식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표지석 앞에서만큼은 모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름이 왜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점점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일했던 노인들은 손녀의 손을 잡고 그 거리를 걸으며 가끔 말했습니다. 저 이름에는 이야기가 하나 있단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지금 그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살아남은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혁명이 모든 것을 바꾸던 그 시절에도 서울로만큼은 아무도 지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잊혀진 이름, 1970년대와 80년대. 그 시절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였고 수많은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이란 땅을 오갔습니다. 테헤란 거리에는 한국 자동차가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의 이름도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땀을 흘리며 만들어진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나라의 체제가 바뀌고 외교 관계가 바뀌고 경제 구조까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당연했던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란을 떠났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손으로 깔았던 도로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수천 명이 오가던 현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도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 북쪽의 서울로. 그 이름 역시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서울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외국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조금씩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 건설 붐의 시대는 지나갔고 경제는 산업과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사막에서 흘린 땀의 기억은 소리 없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누가 일부러 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잠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 오면 그 기억은 반드시 다시 깨어납니다. 때로는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테헤란 상공의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지던 그날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이 순간, 사람들은 갑자기 한 이름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지 않았나. 그 말이 퍼지던 바로 그때, 테헤란의 외교 지구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두 떠날 때, 그날 아침 테헤란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공습 사이렌이 멎은 뒤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들고 뛰었고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꽉 쥔 채 걸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어디론가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국 대사관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차량이 줄지어 철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트렁크에는 짐이 가득했고 직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중국 대사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십 년 동안 형제의 나라라 불렀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성이 울리자 그 모든 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루도 차에 지나지 않아 수십 개 나라가 자국민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즉시 출국하라. 공항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 대합실에는 의자가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여행 가방 위에 아이를 안친 부모도 있었고 벽에 기대 잠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지연과 취소라는 단어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잡았고 누군가는 줄 끝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다들 떠나는군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아직 남아있대요. 비행기 좌석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항공편은 계속 취소되거나 변경됐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들고 공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통화하며 울었고 누군가는 그저 침묵한 채 전광판만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은 빠르게 외국인들이 사라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외국인들은 떠납니다. 그것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이야기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안 떠났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전쟁 중의 소문은 불보다 빠르게 번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한국도 곧 떠나겠지.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예전에도 끝까지 남았잖아. 1970년대 건설 현장, 사막의 도로, 계약이 끝나도 떠나지 않고 마무리를 지었던 사람들. 오래된 기억들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테헤란 거리에서 한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두 명의 대학생이 서울로 표지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에 서울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직접 그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표지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종이에 태극기를 그려 표지판 아래에 조심스럽게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표지판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사막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한국 기술자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덕분에 이 도로가 만들어졌단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을. 한국은 이번에도 우리 곁에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곧 밝혀지게 됩니다. 다시 떠오른 이름. 전쟁이 시작된 뒤 테헤란의 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묘한 공백이 남았습니다. 호텔 로비는 한산해졌고 국제학교의 교실도 절반 이상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북적이던 거리가 낯설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가 다시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아직 철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마 한국도 곧 떠나겠지.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한국 대사관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한국 대사관 건물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떠났는데 한국은 아직 있네. 또 다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사막에서도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댓글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처음으로 서울로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도시에 서울이라는 이름의 거리가 있는 거 알아? 거기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대. 서울로 표지판 앞에는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 표지판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긴 사람, 아이의 손을 잡고 서서 조용히 무언가를 설명하는 어머니.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종이에 태극기를 그려 표지판 아래에 붙여두었습니다. 다음 날 가보니 그 옆에 또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노인들 중 몇몇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사람들이 이란에 와서 도로를 만들고 사막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 그 시절을 직접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 때 곁에 있었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지. 그 말을 듣는 젊은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서울로는 그냥 거리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이름 뒤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누가 떠났고 누가 남았는지입니다. 그리고 테헤란 사람들의 눈에는 한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 하지만 50년 전 같은 땅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나라,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표지판 아래에 붙은 작은 태극기들은 밤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곧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전쟁이 시작된 도시에서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것을 기억합니다. 누가 먼저 떠났는지, 그리고 누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는지. 테헤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사이 도시의 풍경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외국 기업의 사무실은 문을 닫았고 국제 호텔의 불빛도 하나둘 꺼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이 도시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같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국.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 또 다른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 예전에도 우리와 함께 있었지. 1970년대 사막 위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뜨거운 태양 아래 같은 물을 나누어 마시던 사람들, 계약이 끝나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조용했지만 정말 끈질기게 일했어. 그들은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맡은 일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도로가 완성될 때까지,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까지. 그 모습은 일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쟁이 시작된 지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표지판 아래에는 누군가 붙여둔 작은 태극기들이 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종이 태극기를 붙인 사람은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어 한마디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같은 땅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뜨거운 사막에서 같은 물을 나눠 마셨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지금 사람들은 그 오래된 이름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낮에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밤에는 그 자리가 조용히 빛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조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무너뜨립니다. 건물도, 거리도, 사람들의 일상도. 하지만 어떤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억, 함께했던 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는 신뢰. 언젠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범한 날들이 돌아온다면 테헤란의 누군가는 서울로를 지나가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이름에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어. 사막에서 함께 땀을 흘린 이야기.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전쟁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시 떠올린 이름의 이야기.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의 밤은 여전히 조용하고 사람들은 뉴스 화면을 보며 다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기억 하나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막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예전처럼 또 우리 곁에 있어줄까? 그것이 외교인지 역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수십 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이름 하나가 지금도 이 도시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갈라놓지만 기억은 때때로 사람들을 다시 이어줍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일부 대화와 장면은 역사적 사실과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된 AI 기반 창작 스토리입니다. 실제 역사와 인물, 사건을 참고해 제작되었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일부 표현과 상황은 각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 속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 이란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작은 마음 하나를 전합니다. 부디 모두가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이 너무 오래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평범한 아침이 테헤란의 거리에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댓글 부탁드려요.